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저기 PPT는 뭐의 약자입니까? 네. 쓰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급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PPT는 내일부터 쓰고 말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행정법 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공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법 관계라고 하게 되면 행정법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뭐 공법이라고 하면 헌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뭐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래서 5개가 공법이죠. 나머지 2개 민법, 상법, 이게 이제 사법입니다. 근데 공법 관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행정법 관계를 말하는 건데, 행정법은 3천여 개의 개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생각나죠. 참 고마운 일이지만 3시간 동안 어저께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저녁 수업 때 유치원 수업, 초등학교 수업, 중학교 수업 중에서 1타 강사님들 수업 방식 얘기하면서 춤도 춰야 되고요, 노래도 불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한테 그런 거를 회사에서 패선 위쪽에 회사에서 내려와서 저한테 막 조언을 하셨어요. 정말 난 노답이다, 지금 장난합니까? 그랬거든. 행정법이 뭔지 아십니까? 막 얘기를 했는데 아시던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행정법은 3천여 개의 개별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통일된 단일 법전이 없죠. 민법, 상법, 죄송한 얘기지만 강의하시는 분들보다 많이 힘들어요, 제가. 법이 자꾸 바뀌죠. 법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이 뭐가 바뀔지 모르고 또 판례가 계속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법들로 만들어져 있고 전체적인 일반적인 통칙이 없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중간중간에 흠결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흠결 영역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선은 이제 관련 공법 규정의 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법 규정이 있으면은 우선 공법 내에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없으면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헌법입니다. 헌법도 한번 적용해보고, 헌법도 적용했는데 그것도 안 돼, 법에 근거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불문법, 우리 쪽에서는 특히나 조리법, 불문법으로서의 공법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공법에 대한 규정을 다 적용하고 원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법에 근거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게 이제 사법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법 규정을 원래부터 공법에다가 적용을 하자라는 준용 규정이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준용 규정이 있는데 그 준용 규정도 없는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 관계 공법이라고 하게 되면 이 공법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흠결 영역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우선 흠결 영역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도 한번 공법을 적용을 시켜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는 사법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 공법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행정법 관계 우리 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법이라고 하게 되면 개별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법으로 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우리가 뭐 손실보상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에 관련 규정을 적용을 한번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 뭐가 인정이 될 때요? 내용상의 유사성이 인정이 되면은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판서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고 수업하니까 되게 행복합니다. 많이 울었어, 어저께. 강의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진짜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울고 싶은데 말하니까 너무 좋네, 그쵸?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도 없으면 이제 헌법, 이게 이제 최고법이니까 이거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불문법, 이게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조리법 얘기하는 거죠. 적용을 시켜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별도의 근거가 없다. 그러면 이제 사법으로 넘어가게 돼요. 사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법에서 이제 준용 규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국가배상법이죠. 국가배상법 제8조에 보게 되면은 다른 법률이 있으면 먼저 적용을 시키고, 없으면 이제 국가배상법 적용을 시키고, 없으면 이제 민법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민법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용 규정이 있으면은 그걸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준용 규정이 없을 때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사법이지 않습니까? 그 사법의 규정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죠. 일반법 원리적 규정.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해 조절적 규정입니다. 이해 조절 여기까지 쓸까요? 이해 조절적 규정. 이해 조절적 규정인데 일반법 원리적 규정 같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법 원칙적 규정. 일반법 원칙적 규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법기술적 규정. 법기술, 이렇게 했을 때, 법기술 그러면 주소나 거소나, 우리 뭐 공법관계야, 주민등록지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중 신고 안 되는 거고, 한 개의 주소만 가능합니다. 단일 주소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주민등록법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법기술, 그래서 여기서 또 기간 계산, 시간 계산 이런 게 또 많이 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 계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1초를 용납할 수 없다. 이거야. 1초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약을 딱 사인을 했어요. 지금 시간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은 13시 47분. 그러면 초일 불산입. 초일 불산입. 왜 초일 불산입이에요? 13시간 그리고 47분을 놓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카운팅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1일, 내일이 2일이 돼요. 그러면 1일을 온전히 내가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24시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내가 사인을 딱 했는데 그 날이 어떻게 돼? 24시 00, 00이에요. 00시. 그러면 여기서부터 24시간을 통째로 보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일 산입. 초일 산입.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1일, 내일 2일 이렇게 가요. 근데 1초만 지나면 내일이 1일입니다. 내일이 1일. 이런 게 초일 불산입의 원칙.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한 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달 얘기하면 내가 지금 오늘 만약에 오늘 며칠입니까? 11일? 12일? 몰라요. 그런 거 모르고선 11일이라고 쳐봅시다. 11일이면은 만약에 초일을 산입을 했을 때, 불산입을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요? 초입을 불산입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다음 달에 11일에 끝나냐, 전일에 끝나냐. 요게 한 달 여부를 판단하는 또 기준이 돼요. 그런 것들이 행정법에 있느냐? 없죠. 행정법은 3천여 개 개별법이잖아. 거기다가 그런 거 다 쓰고 앉아 있어 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법전이 이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법전, 대법전 이런 거 보면 그거는 보통 옆에 붙어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딱지가 법전 아님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서점에 가보시면 뭐라고 써요? 행정법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육법 빼고 나머지 다 우리 거거든. 그건 행정법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법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위대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계속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거가 되는 거예요. 법기술적 규정 이런 게 사법 규정이잖아.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근데 이거는 내용이 뭐냐, 얘가. 내용이 뭐냐? 사법 너는 뭐냐 했을 때 내용이 뭐냐. 그런데 공법. 이렇게 공법 관계가 여기가 흠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법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종류가 뭐냐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갔을 때 권력적 공법 관계. 그다음에 비권력적 공법 관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되냐 했을 때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비권력적 공법관계면 대등한 지위이기 때문에 뭐 사법관계 차이가 사실 없어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하면 4분의 3이 되고 4분의 1은 안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돼. 이게 다예요. 문제 나와봐야.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조절적 규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상법 41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상법 41조 그건 뭐예요? 딴데 내가 여기서 영업을 양도를 하고 나서
다른 데 가겠다 양도를 했죠. 근데 갔다가 바로 돌아왔어. 바로 돌아왔는데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에는 다시 못 돌아와요.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돼요. 적들의 심장으로 투쟁 그런 노래가 시작이 된 겁니다. 10년 동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된다고? 내가 여기서 룸을 했어요. 룸을. 룸을. 무슨 룸이에요? 스터디룸. 스터디룸. 스터디룸 사롱을 했습니다. 괜찮다 이름. 스터디룸 사롱. 와 죽이네. 이거나 할까 이제 강의 그만하고 스터디 룸 사롱. 와 괜찮습니다. 그렇죠? 스터디 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사롱, 사롱 했는데 청소 엄청 잘했어. 하루에 막 1억 이렇게 벌었어. 1억 이렇게 벌었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양도를 하죠? 양도를 하면 뭘 받아요? 우리가 보통 권리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리금을 얼마 받았어요? 하루에 1억이어서 그냥 한 10억을 통으로 받았어. 10억을 받았어. 괜찮죠? 그래서 갑자기 내 지금 마음이 바뀌고 있다. 강의 안 할래.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그 다음에 팔고 옆집에다가 바로 다시 스터디 룸 사롱을 시작해. 그러면 내 고객들은 당연히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사람 보고 가는 거잖아. 그럼 난 버든 대로 그대로 벌고 이거서 그냥 꽁으로 10억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옆집은 죽는 거잖아요. 나한테 양수한 사람은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은 안 됩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그 지역으로. 그게 바로 이해조절적 규정. 상법 41조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팔고 나서 다시 신규 영업허가를 받은 거야. 신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그 원고적형 문제 신경 쓰지 말고 본안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 원래 그러잖아. 그래서 적법하다고 치고 위법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했을 때 이 양도인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가 상법 41조에 위반돼서 위법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다. 그런 건 없다. 왜냐하면 이해조절적 규정, 이해조절적 규정은 허가 처분, 권력적 공법 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예요. 이쪽의 문제는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재량의 경우에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 도출함이 없이 당의 행위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 심사한다. 뭘 물어보는 겁니까? 적극적 심사와 소극적 심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 심사와 소극적 심사. 적극적 심사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대체 판단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 판단 방식. 대체 판단 방식이 뭡니까? 대체 판단 방식이. 오늘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없네. 그죠? 근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 않지만 없는 사람을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대체 판단 방식 같은 경우에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요건이 이렇게 있는데 효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 요건 이게 법이에요. 법은 이건 아닙니다. 이게 법이에요. 우리가 법 그러면 법률 요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요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속적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은 무조건 법원이 판단은. 여기에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하게 되면은 거친 다음에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 생기는 거야. 이거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기속이야. 그런데 여기가 기속이잖아. 그럼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것은 오직 요건 한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온전히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법원은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보지 않는다고요. 뭘 한다고? 그냥 지가 법을 집행해 보는 거야. 내가 이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처분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적용을 시켜본 다음에 얘가 내린 결론과 그러니까 O냐 X냐죠. 할 거냐 말 거냐 O냐 X냐 법원의 결론하고 그 다음에 다르게 되면 무조건 위법 끝내버려. 그런 걸 뭐라 불러요? 대체 판단 방식. 대체 판단 방식 기속행위입니다. 하지만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그 재량권 행사는 행정부한테 권한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법원이 할 수가 없어. 이유는 효과. 여기는 법원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실 여기는 행정부 영역이란 말이에요. 행정부 영역. 그러니까 그럼 여긴 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긴 법이 아닙니다. 여기가 법이란 말. 그러니까 법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건데 효과 부분에 대한 판단은 행정부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정부가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재량이 인정된 거. 기속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미가 따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건 재량이 발생했다. 재량이 발생. 그럼 이 재량이 발생하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당 부당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바라보듯이. 내가 가갖고 여러분들 공부 이렇게 하면 공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이 강사 주도형 관리형 자습실이로군.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 뻥카치고 점수 절대 안 나와요. 어떻게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뭔가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 그때 거기를 막아야 돼요. 그게 원래 관리자가 하는 일이에요. 관리자가 들어같이 으쌰으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절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공부라는 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옆에서 할 수 있는 건 조언밖에 없어요. 그게 답니다. 그거예요. 이거는 행정부 세상이에요. 행정부 세상. 그러니까 행정부가 하는 걸 봐요.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정당과 부당의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정당과 부당. 그게 무슨 말이야? 정당이라는 것은 부당에 비해서 더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면 좋은 거야.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하면은 안 돼요. 자기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재량권의 한계를, 여러분들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 내가 X 뽀리볼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뽀리볼을. 내가 학원에 맡겨놓은 뿅망치도 있지만 우리 교수실에 보니까 X 뽀리볼도 누가 갖다 왔더라고요. 나랑 똑같이 좀 제정신 아닌 교수님 한 분 계신 것 같아. 칼이 있어요. 그 안에 칼이. 그거 나 좀 이따 들고 올라가 볼까? 이거 뭔지 내가 왜 이거 갖다는 거야? 누가? 그거야. 재량권에 여러분들 일탈을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탈을 하시게 돼요. 이러면 무조건 떨어져. 근데 그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막아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속행위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심사하는 적극적 심사, 대체 판단 방식이 되는 거죠.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우선 지켜보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게 바로 뭐예요? 소극적 심사. 재량권의 한계 일탈 여부만 심사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정 판결을 하는 경우에 위법성은 변론적 결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안 속네. 그치? 위법성은 이거지. 위법성은. 사정 판결은 위치공이죠. 위치공, 처분 위법, 취소 사유, 그리고 공공복리, 위치공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사정 판결에도 처분의 위법, 적법, 위법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성 판단 기준 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닌 경우도. 무슨 말이냐면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을 반영해서 하는 판결이 사정 판결인데 보통은 그래요. 한 99%. 근데 사정 변경이 없어도 처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공공복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사정 판결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다. 기억을 해놓으신 다음에 위법 여부에 대한 위치공의 위법은 당해 처분시고요. 공공복리는 그래도 보통은 보통은 처분 이후의 사정 변경이니까 판결시, 사실인 변론적 결실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게 되는 겁니다. 조례가 집행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전형적 법규명령, 집행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어디까지 얘기한다? 집행적 법규명령까지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적 법규명령 여기까지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적 구체적 규범으로 처분적 법규명령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 이것도 하나 조심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올해 뭐 출제하는지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 출제를 뭘 하냐면 요걸 출제하기로 했대요. 완벽하게 100% 적중했죠. 법규명령 안 출제하는 건 없어요. 100% 적중했죠? 이런 식으로 적중하면 다 적중하지. 행정법에서 나와요, 이번에. 민법에서 안 나오고 행정법에서 나와요. 적중했죠. 이렇게 하면 못하는 게 없지. 다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되면은 어디까지가 법규명령이에요? 형식도 그 다음에 실질 내용도 법규명령, 당연히 법규명령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판례가 차별하고 자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그 법규명령, 법규성 인정을 하고 있고, 근데 뭐 학설에 따르게 되면 여기까지가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 외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인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야, 내용이 법규명령이 된다. 내용이 권리의무를 규율해야 된다면 권리의무를 규율을 해가지고 그 발행이가 일로 넘어오게 되면 얘는 간접 규율, 얘는 직접 규율, 얘는 변동 규율,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광해 처분적 법규명령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법규명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취소의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네. 어저께 어드밴스트? 예, 어드밴스트. 예. 그 좀 이름 되게 잘 붙이지 않습니까? 네. 베이직 어드밴스트 뭐예요? 네. 네, 이거는 100% 확언 장담하는데 신림동 노량진에 있는 그 강의명 있잖아요. 강의명. 예, 그건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누가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어 오면은 그럼 이제 옆에 강사 동료분들이 그걸 이제 나도 그 이름 쓸까? 괜찮네. 그렇게 하잖아. 그럼 딴 학원이 그걸 쓰고 이제 끝나면 이 노량진이 그걸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강의명은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예. 그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만들 때 요번에 나의 컨셉은 이거야 했을 때 요거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되게 좋을까? 예, 이런 생각. 어저께 학원에서 내년 7급 때부터 해가지고 저 5월부터 문제풀이 진도별 모의고사 이런 거를 그것도 베이직 어드밴스드를 끊자 나누자 이렇게 그래서 쪽쪽 빨아라 씨. 내가 무슨 뭐 단물 나오는 껌이냐 씨 하겠습니다 그랬죠. 네. 거기 어저께 우리 어드밴스드 수업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뭡니까? 정리합니다. 기판력 같은 경우에 기속력 같은 경우에 둘 다 없는 건 각각 판결. 그런데 본안 판결에서 문제가 됐죠. 기판력은 인용 기각을 불문하는 거죠. 기속력은 인용에만 인정되는 거죠. 기판력은 주체 절차 형식에는 없죠. 내용에만 있죠. 기속력은 인용에만 있지만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다 있죠. 그래서 세상이 평등한 거예요. 우리 헌법 11조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그 위법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 11조 1항에. 봤어요? 요번에 개정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청와대 게시판에 내가 썼어요. 요번 개정 시에는 처분의 위법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기속력은 모든 위법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판력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용. 이것만 묻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국립의료원 가보셨습니까? 네, 여기는 한 번도 입원을 안 해봤네. 요번에 한번 입원을 해봐야겠습니다. 위탁관리 용역 계약 이거밖에 없어요. 이름이 계약이다 이거죠. 이름이 계약. 이름은 계약이지만 이건 공법상 계약도 아니고 사법상 계약도 아니고 이건 행정재산의 목적에 사용어거다. 행정재산의 목적에 국립의료원은 뭡니까? 강학상 영조물이죠. 영조물.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입니다. 거의 의사 있잖아. 의사. 예,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이 이제 의사죠. 일반외과였나 그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의사 인적 요소가 포함되니까 영조물인데 영조물에서 인적 요소를 공제하면 마이너스 시키면 그게 바로 곡물이죠. 곡물 그렇죠? 근데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죠. 소유권을 국가가 가진 국유재산 중에서 곡물이면 그게 바로 실정법상 행정재산. 근데 이제 주차장이죠. 주차장 원래 누가 쓰는 거예요? 예, 그냥 국립의료원에 입원하러 오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원하러 와요. 상태 안 좋으면. 저도 많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명박 선배, 그 다음에 이명박 선배, 그 다음에 이명박 선배, 마지막으로 이명박 선배 이렇게 데리고 입원을 같이. 나 그러면 애국자입니까? 네. 나
동문회에서 쫓겨나겠다, 그치? 네, 이명박 선배, 예, 이명박 선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김연아 후배님이 계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그죠? 네, 김연아 후배님 그 정도로 서로 상세가 됐거든요. 예, 상세는 저기 농악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계약인데 행정재산의 목적에 사용하면 곡물이니까 곡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 권리 설정.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끝내요. 장난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래, 장난이.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강학상 허가. 허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일반적 허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예외적 허가. 예외적 허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요. 뭘까? 안 할 거야? 아씨, 알았어. 내가 할게. 네, 강학상 특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 이제 권리와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권리에 관련된 문제로 생각하게 되면 얘는요. 헌법상 권리. 헌법상 권리도 권리예요. 헌법상 권리도. 헌법상 권리인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소극적 권리가 바로 자유권.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상 권리는 그냥 우리가 기본권 이렇게 이름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예. 헌법상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 아니냐. 그래서 기본권이야.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그건 원래 아무나 인정되는 권리. 그래서 그냥 기본권이야.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진짜 세상 별거 없다. 진짜. 인생 무상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기본권, 자유권적, 소극적 권리. 그 다음에 적극적 권리로 뭡니까? 예, 청구권. 그죠? 청구권. 예, 청구권적 기본권. 그 자유권적 기본권은 원래부터 구체적 권리예요. 원래부터. 예,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가 아닙니다. 헌법만 가지고 권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법률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뭐 해달라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랬을 때 그 헌법상 기본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뭐야? 그 헌법상 기본권의 회복. 얘는 뭡니까? 얘는 권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거니까 확대. 얘는 뭡니까? 창설. 아예 새로 만드는. 이런 걸 우리가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권리에 어쨌든 뭐 설정 이렇게 해요. 설정 무슨 말이야? 설권적 행정행. 형성적 행정. 예, 이런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 일부 완전히가 아니라 일부. 얘는 무조건 설권적인 거. 얘는 형성적 행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요거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자유의 회복 말고 설권의 특성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런 문제 막 내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의무와 관련된 문제니까 명령적 행정의 성격은 물론 있는데 여기서 권리 설정하니까 형성적 행정 행위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나 특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과 달리 저희 공부할 때가 이제 상황이 시작했어요. 허가는 무조건 명령적 행정의 의무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오던 시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공부 딱 시작할 때쯤에 교수님들이 얘기를 시작한 거야. 야, 허가에도 형성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된 거야. 지금 어떻게 상대화됐어요. 상대화돼서 허가에도 형성적 성격이 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행정조차법이 적용된다. 신입처지해죠. 신고, 입법예고, 처분 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 공법상 계약은 없고요. 변수값은 처분 절차인데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버리는 변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을 한다. 맞죠? 사업자 지정하잖아요. 사업시행자 지정 그러면 이거 다 특허예요. 특허. 행정 주체 지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공법관계에서 사업자 만드는데 우리가 뭐 돈 벌려는 사업자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행정법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언제나 공익을 위해서 살아가죠. 알겠어요? 모르겠어? 봐봐. 어저께 내가 여기 꽉 채워가지고 다 판서해놨지.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남았거든. 고민이 들었어. 올라가서 학생들이랑 놀까? 여기서 뭘 할까? 여기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야? 사람이? 그치?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몰라.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썼는데요. 판소를 할 때는
자세가 이렇게 자세요. 이렇게 하게 돼. 이게 뭐야? 응? 이게? 예. 태권 다리 진짜 아파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공익을 위해서라고 해서 제가 행정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에 처분 없고요. 그 다음에 뭔 소리야? 사업시행자 예, 사업시행자 지정. 우리 쪽의 사업은 다 공공사업입니다. 특허. 근데 이게 원래 뭐냐면 이게 사업 협약이었어요. 근데 진짜 아무 개같이 의미도 없는 판례인데 이거 내고 그래? 진짜 판례 보면 개인 줄 알아. 딱 보니까 협약이 있거든. 예, 협약이 있고 연결고리가 없는 메시지가 없는 판례예요. 그걸 왜 내냐?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구역 결정이 있어요. 도로구역 결정. 이거 원래 알잖아. 우리 업무협약. 업무협약, 공법상 계약. 사업시행자 지정, 가학상 특허. 도로구역 결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야 임마. 확인받았다. 예, 뭐예요? 확인.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는 처분 아니고, 얘는 처분이고, 얘는 처분인데, 예, 지들끼리 하자 쓴 게 안 되고. 이거 왜 냅니까? 나 진짜 이해가. 요즘 정신 차리세요. 네. 그 다음에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예. 독립된 행정처분 아니면 뭐 일방적으로 부과 안 하나? 부과는 다 그래요. 사전에 상대방에 대한 협의에 부담의 내용을 협약으로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있죠. 이게 바로 뭐야?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치면 또 연결은 되네. 3번과 4번. 이건 문제간 연결이지 판례 내용의 연결이 아니라 이거요. 이거죠. 업무협약. 업무협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부담만 그러니 뭐 보통은 부담이지 물론. 그건 그런데 부가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이 업무협약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쪽에 나오는 협약이라는 표현 절대 국제법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예. 우리는 뭐야?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 이렇게 하는 거잖아. 행정법은 국제법은 안 내. 이거예요. 국제법 엄청 복잡해요. 예. 국제법 하는 형들 나 완전 존경 이거거든요. 왜 존경하는지 알아요? 영어로 돼 있어요. 나 법이 영어로 돼 있으면 그게 법인이 영어지? 나 진짜. 네, 그래서 진짜 친한 형 중에 국제법 가르치는 형이 있는데 와 이거 공부하기 싫을 것 같은데 형? 영어 뭐 따로 해야겠다. 형은 뭐 토익 990이에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네, 난 빵점이에요. 막 이렇게 이거 공법상 계약 이걸로 해도 되죠.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법의 근거가 필요가 없잖아. 법률리버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냥 이걸로 해도 되는데 뭘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예, 확실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싶은 거예요. 확실하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시켜버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의무를 부과를 시켜야지만 뭐가 가능해야 돼요? 강제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잖아요. 강제가 가능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투터치 들어가면서 확실히 가려고 이 부관을 한 번 더 부과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를 거쳐도 그만 안 거쳐도 그만인 거죠. 예, 거쳐도 그만 안 거쳐도 그만. 이거는 뭐야? O에도 되고 X에도 되고 O도 이렇게 갈 수 있지만 X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 별거 없다. 그죠?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무조사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화장실 같은 데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장실. 예. 세무고 여러분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공무원 남의 회사 가서 화장실 좀 가지 마요. 청소하고 나가요. 좀 왔다 가려면. 그렇죠? 진짜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필요 최소한 화장실은 행정조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해야죠. 뭐 맨날 오고 막 그러면 막 안 돼요. 진짜 국민은 공무원 진짜 무서워요. 예? 여러분들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처분이든 아니든 나발이든 간에 뭐 이러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싸워볼 수 있잖아. 이러면 근데 이거 돈도 드니까 이것도 참 귀찮은 일인데 나누는데 부당과 정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당한 행동을 해주면 적법정당한 행동을 해주면 뭐 받아들여야지. 이게 문제인 거야. 공무원들의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권한이 생긴 거거든. 이건 불법이 아닌데 상대방을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불법인데도 무서워요, 공무원이.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집에는 형사들이 사법경찰들, 그렇죠? 형사들이 우리 집에서 죽여버리려고 했어.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나도 지금 23년째 못 먹고 있는데 씨.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을 경찰들이 와서 그렇지 내가 또 경찰 선생님인가 우리 학생들이지. 진짜 인생이 참 이렇게 다 그래요. 복잡해. 그렇지? 학생들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지. 그런데 또 그때는 내가 학생이었으니까. 그죠?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그거 갖고 공무를 수행을 우리 집에서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이. 공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우리 아빠한테 정확하게 퇴근하라고 정시에 나 만나러 올까봐 그 딱 앉아갖고 둘이 바둑 장기를 이게 공무 수행이래 이 새끼들이. 죽여버릴 겁니다. 내가 사실적으로 죽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 괴롭혔으니까. 부모님 괴롭히면 원래 죽여도 돼요 법적으로. 아니, 절대적 금지 살인과 인신매매는 안 됩니다. 알겠지? 네, 안 됩니다. 네. 공무원 무서운 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세요. 위법한 행정 공무원 된 것 같지 느낌 지금 그치? 네.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뭐 물어보는? 행정조사인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임의조사는 비권력적 조사, 비권력적 사실행위고 강제조사는 권력적 조사, 권력적 사실행위. 뭐 상관없잖아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공법행위 전반. 공법행위 전반이면 그것이 권력행위인지 비권력행위인지 법적행위인지 사실행위인지 자괴행위인지 부자괴행위인지 다 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조사가 뭔 놈의 행정조사든 국가배상은 당연히 되는 거죠. 위법한 행정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내용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우리 판례는 이거 완전히 100%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이런 100% 스타일. 무슨 말이냐면 행정조사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딱 했는데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도 있을 겠고 그 다음에 내용은 문제가 없을 때가. 조사를 했는데 수집한 정보와 자료의 내용이 글러먹어서 잘못된 사실 오인이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데 이거를 근거로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근거로 처분을 하게 되면 이건 처분 자체가 아예 내용에 위법이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위법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행정조사가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절차 얘기하는 거야.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거야. 절차에 방금 얘기한 대로 최소 침해 금지 원칙, 중복조사 금지 원칙 이런 거 위반해가지고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과정이 잘못됐을 때 이 부분이 핵심. 이거는 완전히 내용과 절차에 아무 문제 없이 당연히 적법. 이거 묻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중복조사라거나 이렇게 행정조사에 하자가 있을 땐 그걸 근거로 행해진 처분은 위법. 이걸 100% 인정하고 있어요. 판례가. 그렇죠?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거 딱 보는 순간 뭐 느껴져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이런 거 느껴지잖아. 그렇죠? 비권력적 사실행위. 임의조사.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걸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 영장에 없이 검사가 되었다. 이 검사가 그 판사 검사의 검사가 아니에요. 그냥 검사. 몰랐죠? 그래서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몰랐지 않았어요?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이건 뭘 얘기해요? 강제처분. 행정조사, 직접 강제, 즉시 강제. 여기서 영장주의, 사전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런 논의가 세 개 뭐라고?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조사, 즉시 강제, 직접 강제 여기서 나오죠? 했을 때 우리 판례 뭐라고 얘기했어요? 헌재도 대법원도 이게 형사사법작용,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따라서 권력적 사실, 강제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영장주의 적용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영장 받아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나중에 받아도 된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거다. 여러분 행정조사할 때 영장 받아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얘기가 헌재가 여러분들 행정조사할 때 영장 받아가시라고요. 조사 나중에 우리 집 한번 오세요. 그러면 영장 안 가져와도 돼요. 왜냐면 나는 임의조사. 나는 자발적 동의. 똑똑하는 순간 띵동 들어오세요. 뭘 조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식사도 하고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못 나가요. 들어온 다음에 나가기 전에 시체로 나가요.
함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임의조사.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장 누가 신청합니까? 영장을 당연히 판사가 주죠. 판사가 주는데 영장이라고 써놨다. 예, 영장. 여기서 영장을 누가 신청해요? 행정공무원하고 검사하고. 이게 됩니까? 이게 됩니까?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거든. 영장 신청을 검사밖에 못 하는데 여러분들 행정조사할 때 영장 받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가? 이건 무슨 사건? 조세호 사건. 조세호 사건. 아니 뭐 안재욱이 결혼한 줄 알아야 가죠. 그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 영장을 신청할 권한이 없어. 행정공무원한테. 없는데 받아오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죽여버릴까? 그죠? 헌재. 예. 할아버지 좀 정신 차리세요. 네, 이런 거죠.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거 문제 엄청 장난합니까? 돼야 하지 안 되는데 어떻게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 그죠? 됐습니다. 직권 취소.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부당의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의 법적근거가 있어요. 어저께 풀이에 뭐 어디서 나왔던 거네, 그죠? 위법하니까 하는 게 직권 취소잖아요. 위성소 적발장, 장발장 아니고 적발장. 그래서 위성소 적발장인데 위법해서 하는 게 직권 취소인데 법에 근거 없으면 위법한 걸 그냥 지켜봐야 돼. 헐,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행정행위의 근거가 바로 직권 취소의 근거입니다.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니나 과세처분을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 이 표현 제일 중요한 표현 뭐야? 확정적 효력 상실. 확정적 효력 상실 여부. 이게 취소의 포인트다. 레이저 포인트. 진짜 이 학원 진짜 뒤지게 좋은 학원이야. 이거 내가 샀는데 이걸 줬네. 하여튼간 참 좋은 회사예요. 이게 왜 좋은 회사인지 아세요? will XX 아니면 XBX and XXS라는 회사가 있어요. 모르겠죠 어딘지. 이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건물. 네. 근데 거기 소속이잖아. 그치? 내가 2개 회사 소속이잖아. 거기서 이런 거 다 사야 돼요, 자기가. 다 사야 되거든. 안 줘, 절대. 나 그거 샀거든. 이거 주잖아. 다만 이걸 안 묶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난 진짜 폼생폼사인데 난 인생이 이거 없어 보이게. 진짜 좋은 회사. 진짜 좋은 회사. 영원하라. 패스원. 나 미쳤나 보다. 그치? 과세처분은 뭐예요? 취소의 취소. 원처분이 수익이냐 침익이냐. 수익이라고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게 아니라 침익이라고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의 취소가 안 되죠. 왜 그래요? 처음에 수익이면 취소를 통해 침익이 된 건데 다시 취소를 하게 되면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콜. 근데 처음에 침익인데 취소를 하면 수익이 됐는데 다행이다. 이제 세금 안 내도 되는구나. 그랬더니 그걸 취소해 이 새끼가. 뭐냐 너 지금? 다시 침익이 되잖아. 그러면 이건 정말 깜놀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보통 자살소동. 그렇죠? 이렇게 돼. 그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세처분 침익입니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불가정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자꾸 이런 거 낸다? 자꾸? 취소는 3개가 있죠. 뭐 이렇게 판사를 참 잘하냐. 참 강의의 달인. 그래서 나를 사람들이 강달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 강달 신민 선생이래요, 애들이. 몰랐죠? 몰랐다고? 나가 장난해? 죽는 수가 있어, 그치? 네. 나 보통 사람을 잘 죽여요. 네, 죽여요. 진짜로 죽여요. 난 피 딱 보고 끝내요. 네. 강다리라고 안 부를 때,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불복 기간이 있지만 이건 불복 기간이 없다고요. 취소 심판이나 취소송 같은 경우엔 청구의 재소견을 도구하면 취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유로운 취소가 되는 거냐? 이건 아니죠.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는 이건 취소의 제한 법리가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수익적 행정이 이미 권리를 득했어요. 기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신뢰보원칙, 제한법리가 적용돼.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는 절차법 문제라고요. 소송법, 심판법, 이건 절차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기간이 따로 물론 가끔 있어요. 뭐 이의 신청에 따른 직권 취소.
이런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의 신청에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 이의 신청에도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얘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실체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체법은 신뢰보원칙. 그럼 이거를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문제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이거는 제소기간, 청구기간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요, 이거는 신뢰보원칙,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로 가게 되면 이거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가면 이거 불가증요. 행정행위의 효력. 다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건 형식적 존속력,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여기에는 실질적 존속력, 이건 불가변력의 문제예요. 불가변력의 문제. 진짜 깔끔하지 않습니까, 강의가?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사님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저렇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실력이. 강의를 계속 해야지. 죽을 때까지 할 거다. 어떤 방해를 해도. 누가 방해한 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나를 방해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안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인강 본 사람들은 미친놈인 줄 알겠다. 아니, 인강이 제가 명단이 안 떠요, 내 아이디로. 난 그래서 나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 많더라고. 네, 그냥 궁금해서 명단 좀 보여달라고 했거든. 말 조심해야 돼요. 나 진짜 인강은 내가 확인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보이면 또라이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맞긴 한데, 네, 그렇죠. 나 진짜 웃어버리네. 그리고 민정하는 거지? 알겠어. 행정행위의 위법에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의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수 없다. 위성소 적발장이죠. 위법한데 성립 당시 하자가 있는데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죠. 적법한데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는데 장래에서 제거하는 거죠. 하자의 치유는 뭡니까? 위법성 판단 기준 시에 예외를 일정한 거예요. 예외를. 그게 하자 치유잖아요. 원래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위법이야. 근데 사후적인 사후 추한, 사후 보완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거를 가지고 적법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치료된 거잖아, 위법이. 그렇죠? 위법 판단 기준 시에 예외죠.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적법인 거야. 이제 적법인데 어떻게 직권 취소를 해? 그다음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이 공법적 효과를 발생할 목적으로 하는 신고. 식품적개법 영업신고에 대한 식품위생법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 요건을 갖춘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무허건축물이라고 적법한 신고에 해당을 한다. 아니, 이거 법리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만들어봤죠? 어렸을 때. 난 이거 제출하라고 해서 이거 1등 한 적 있어요. 전교에서. 뭐냐? 전교에서 1등은 되게 많이 해봤다. 나쁜 짓도 많이 1등 해봐. 이게 뭔지 알겠어 이거? 미친놈 같죠? 수수깡 집에다가 여기다 이제 영업허가를 신청해. 영업허가 신청해. 허가 나와요? 그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법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식품위생법 건축법은 입법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입법 목적과 적용 영역 두 가지가 모두 같아야 심지어 법조 경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법조문끼리 경합이 발생하면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국법에 우선하고 그다음 하위법이 상위법에 적용이 우선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법조경합이란 말이에요. 법조경합. 근데 이건 입법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 식품위생법, 위생 뭐야? 우리 데스크에 가면은 손 씻는 거 있죠. 그게 위생이야. 건축 뭐야? 우리 패스온 건물이 노량지에서 제일 신축 건물이에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데스크에 올려져 있는 것과 건물 밖에서 보면은 제 X 배너가 있어요. 다르죠. 그죠? 그거죠. 입법 목적이 다르면 법조경합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적용. 건축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허가 의제 효과를 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수반하는 경우에도
수가 빠졌네요. 수가. 그죠? 무슨 말? 인어가 의제가 적용되면 관할은 집중되고 절차는 집중되지만 실체는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발 행위 허가의 실체적 요건, 내용적 심사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 요건이 어디로 퐁당? 어디로 퐁당? 신고 요건으로. 그렇죠? 신고 요건으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수리를 위한 신고. 원래는 본래적 신고, 본래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이걸 봐요, 이거를. 내 거예요. 근데 집에 가져가려고 좀 이따가. 네, 진짜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내 거라고 써놨잖아.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사에는 이러한 비품 번호, 코드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내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무슨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신고 의무라고 했죠. 신고 의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두 가지 내용. 법적 효과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법적 효과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죠. 법적 효과의 문제라면 이거는 금지 해제죠. 금지 해제. 허가를 대신하는 거. 금지. 이건 뭐예요? 정보 제공. 정보 제공. 법적 효과 딱 쓰니까 신고의 종류 나왔어. 금지 해제적 신고, 정보 제공적 신고. 알겠어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정보 제공이라는 문제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을 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의 목적 등의 공익사항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우리 손실보상이랑 한번 연결을 해볼래요? 손실보상에 보면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플러스 알파 생활보상이라는 게 있죠. 종전의 생활 상태를 인정해주는 거, 유지해주는 거. 했을 때 거기에 보면요, 두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이주 대책 있잖아요. 이주 대책. 분양받는 거, 분양받는. 이주 대책을 받으려고 전입신고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아니, 이주 대책 분양을 원가로 아파트 새 건물 원가로 원래 5억짜리인데 200만 원에 그 정도는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받으려고 이주 대책 받으려고 전입신고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안 돼? 보상 받으려고 전입신고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그래, 돼. 돼요.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 나쁜 짓을 목적으로 한 전입신고를 허용하겠다. 그 얘기. 무슨 주민등록법상의 요건만 판단하라.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만 판단하고 이주 대책을 받기 위한 목적이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하지 말라. 이겁니다. 국가배상법 5조.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권한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한. 그러면 국가가 말이에요. 이 교탁을 내 교탁을 좀 갖고 올까? 연구실에서. 이거를 국가가 관리하고 있네.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이 교탁에 귀신이 있거든요. 갑자기 교탁이 일어나서 막 퍽퍽퍽퍽 때렸어. 그러면 국가가 나한테 돈 줘요? 패스원이 돈 줘요? 소유권은 패스원. 그죠? 소유권은 패스원, 국가가 관리하고 있죠. 국가가 권한 없이 무단으로 관리해. 그럼 누가 돈 줘요? 당연히 관리하고 있는 점유자. 사실상 관리 다 인정. 상관없다. 권한 따위는 필요 없다.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의 용도의 통상 가치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있음을 말하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이건 있잖아요. 이건 진짜 조심해요. 5조 이렇게 들어오면 말장난의 끝장판을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입장 좀 정리를 해 좀. 진짜. 이게 맞다 질문이 있고 틀리다 질문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옳은 거와 가장 틀린 걸 찾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이 말해놓고 맞다라고 한 적이 있고 똑같이 말해놓고 틀리다고 한 적이 있어요. 설치 관리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 관리하자. 설치 관리하자는 첫 번째 통상 갖춰야 될 영조물의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 영조물의 하자 얘기하다.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하고 결력. 그다음에 뭐 교집합 플러스 교집합 이게 바로 뭐야? 안전확보 자기 의무 위반, 관리 의무 위반. 판례는 뭐 안전 의무 위반이라고도 하고 뭐 관리 의무 위반이라고도 하고 방호 조치 의무 위반이라고도 하고 판례는 자꾸 말을 왔다리 갔다리 같은 말이에요. 안전 의무 위반. 안전 의무 위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요즘에 여기서 많이 문제 나오더라고요. 매양리 사건이죠. 매양리 사건. 매양리. 매양리 우리 뭐 합격하면 매양리 한번 갈까? 마을회관. 거기서 나 자던 데인데. 마을회관 어떻게 생겨? 내 농활 가던 마을회관 되게 깨끗하고 화장실 있고 막 그래. 앞에 막 정원이 있어. 막 매양리 마을회관 그냥 그게 화장실이에요. 마을회관이 통째로 화장실 수준이에요. 그냥 벽만 있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승소. 우리 쪽에 소송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있잖아.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물리적 하자. 물리적 하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합집합. 이렇게 합집합. 물적 상태의 안정성 결여 얘기하는 겁니다. 물적 상태 하자.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라거나 도로에 빵꾸가 뻥 뚫려 있다거나 빵꾸 뻥 하천에 물이 없다라거나 바다에 물이 없다. 바다에 물이 없다? 산에 산이 없고 나무가 없고 막 그러면 물적 하자. 물적 하자.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기능적 하자. 이게 매양리야. 기능하자. 기능적 하자. 이건 일반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 뭐예요? 수인 안도론. 수인 안도론.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으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요거 새로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매양리 다음이 김포공항. 김포공항. 시끄러! 그랬더니 못 참지 힘들어 배상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못 참지 공항 옆에서 그렇지 잘 때 귀마개 끼고 잘 수는 없잖아 사람이. 그렇죠. 그걸 이제 김포공항 사건하고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매양리 사건하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보면 뭐가 되는? 이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객관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전의무 위반설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둘 다 가지고 보게 되면은 절충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다수설이에요. 근데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 오시면은요. 그래서 나이가 우리보다 많으니까 교수님이 그렇죠? 인정해드리고. 어쨌든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근데 저쪽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예산 부족 등의 설치 관리의 재정 하정은 배상 책임의 판단에 참작 사연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의 절대적 요건 아니다. 근데 이런 일은 없어요. 요즘에 지자체가 돈이 없어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돈이 없는 지자체가 어딨니? 그렇죠? 훔쳐오면 되지. 이 지자체 돈이 없으면 뭐 하면 되냐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안에 다 이게 있어요. 초교, 뭐죠? 초등학교. 돈이 없으면 구청장이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동작구청장이. 절대 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요즘엔 지자체가 돈이 없어 일을 안 했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소음 등의 이거네요. 공해 등의 위험 지역으로 이주한 이게 매양리예요.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의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면 제정신 아니죠.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맞죠? 여기서 얘기한 건 세 개죠. 이 부분에서 얘기한 게 이제 야 위험을 전혀 몰랐니? 그럼 못 참지. 기본 뭐예요?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몰랐어요. 갑자기 길 가네 갑자기 팍 때려. 맞으니까 너 싸움 못하냐? 그러면 당황스럽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링으로 올라오라고 이거죠. 오이 생각도 못했는데 확 아파. 위험 인지 못하면 수인 안 돼. 그다음 두 번째 위험을 인지를 했어. 들어가면 겁나 시끄러울 거 알아. 그런데
완전 초가. 예. 1데시벨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억데시벨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직접적 침해. 이건 절대 아파요. 아파서 못 참아요. 생명신. 아까 오다 왜 비었어? 아파. 수인 안 돼. 기능적 가자. 이거 3개 기억하시면 돼요.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조 명허가를 신청을 하고 A에 대해서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공원 부지에 기부 체납할 것을 부관으로 도로조 명허. 어저께 품문 중에 기부 체납 일반적으로 부담이죠. 근데 해제 조건으로 나온 게 한 번 있었어요. 해제 조건으로. 그렇죠? 예. 조심하시고 문장을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부담이에요. 아무 말 없으면 부담으로 푸세요. 아무 말 없으면 기부 체납. 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의 전체를 취소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 취소를 구해야 된다. 이건 뭐야? 대상적격. 소송의 대상은 부관부 행정의 전체야. 그 다음에 본안 요건. 소송물은 부관만이야. 그럼 소송 재판하고 본안 재판하고 완전히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그럼 되게 외롭단 말이에요. 따로 놀면. 혼자 같이 놀아야죠. 같이. 그래서 이런 식의 소송하고 본안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이런 되도 않는 소송의 형식은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명문의 근거 없어요. 이런 거 인정하는 게 행정소송법에. 부진정 일부 취소.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본다면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잘했다. 부담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걸 전제할 정도의 교수님 훌륭한 짱 교수. 예, 성이 짱씨라고 하더라고요. 부관만의 독립 취소가 가능하다. 그렇죠? 부담은 독립쟁송되고 독립취소되고 그렇죠. 독립쟁송은 처분성 인정, 행정처분. 독립취소는 불가분적 요소가 분리 가능. 기타 부관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독립쟁송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분리가 안 되니까 독립취소가 안 되고, 기타 부관.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보는 경우에 갑이 정해진 기간에 공원 부지를 기부 체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조명허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도로조명허가는 유효하다. 뭐랑 비교하는가? CF. CF. 와, 완전 영어 완전 잘해. 그치? 영어 할까요? 영어 선생. 영국이를 영국으로 보내고, 네. 기태를 북한으로 보낸 다음에 내가 영어랑 국어를 할까요? 네. 네. 하여튼간. 네. 9학번끼리 뭉쳐서 술 먹고 놀자고 어저께 기태가 제안을 하더라고. 우리끼리? 바보 3명이? 홀 인정. 그냥 그래 살자 우리는 그래. 네. 하여튼 병진년 용띠의 시대가 술 먹는 시대가 그렇죠? 예. 그래서 뭐가 그래요? 뭐가요? 네? 예, 그렇죠. 해제 조건 CF. 예. C라고 해야죠. C라고 그래야지 영국이가 밥을 먹죠. 예,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하면 안 되잖아. CF.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부관이 성취되면 그 자체로서 바로 효력 소멸, 실효. 부담은 별도의 처리 처분이 필요하다. 부과된 부담의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부관을 이행하지 기부 체납을 완료한 경우에 갑의 기부 체납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어저께 문제에서는 뭐 부당 이득이 된다, 뭐 저고 저쩌고 쉬고 돌아간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기부 체납 부관 조건하고 기부 체납 증여계약은 서로 뭐야? 완전히 별개의 행위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행위. 이쪽이 취소된다고 저쪽이 실효되고, 이쪽이 무효라고 저쪽이 실효되고, 이쪽이 취소된다고 저쪽이 부당이득 성립되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쪽이 완전 적법해도 얘 위법하면 민사소송을 제거할 수도 있고, 완전 별개, 완전 다 딴 거. 이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완전 딴 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완전 딴 거. 마지막이 아니구나. 다음 사례 상황 두 번째, 식품위생법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에 경기 부진을 이유로 15년 8월 3일 자진 폐업을 하고.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폐업 신고예요. 내가 폐업 신고. 여러분 폐업 신고 해봤어요? 세무서 가고 이거 세무서 가서 하는 거거든요. 2번이나 해봤어요. 2번 망하면 폐업 신고를 2번 해볼 수 있어요. 가면 진짜 마음 완전 왕쓰림. 예. 신고서요. 이렇게 내야 되는 거는 망했어요. 뭐 이렇게. 그랬더니 나 알아보는 사람이 또 망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
폐업 신고를 하면 이 사람 더 이상 영업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 안 하는. 그럼 뭐예요? 영업자의 지위 없는 거잖아요. 영업자의 지위가 없으면 이 영업허가 받은 거에 효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폐업 신고를 했다면 영업을 안 하는 겁니다. 영업을 안 하면 영업자의 지금 영업권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업허가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015년 9월 10일 갑에 대한 위 영업허가의 취소를 하는 처분은 관점의 통지입니다. 영업허가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통지할 필요는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 시장에 2016년 2월 3일 재개업 신고를 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허가 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2016년 3월 10일 위 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자기 분필이 깨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의하여 소멸된다. 맞아요? 폐업신고. 폐업신고 있으면 자동 소멸. 이렇게 말할 거면 날짜 왜 줬니? 네, 날 주지. 9월 10일자 취소 처분은 갑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한 처분도 아닌데 무슨 효력이 있어요? 갑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얘가 효력이 있는 애도 아니고요. 효력도 없고 그 다음에 영업허가가 유효하지도 않고 다 틀렸음. 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제기한 취소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된다. 처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부적법하지. 사실행위.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16년 2월 3일 행한 갑의 재개업 신고를 통해 다시 효력이 회복된다? 그럼 참 좋겠다. 그렇죠? 완전 짱 좋은데요? 네. 나도 재개업 신고 한번 해볼까요? 가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원장으로 부르십시오. 근데 원장 됩니까? 무슨 소리? 다시 요건을 갖춰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무슨 재개업 신고를 합니까? 이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 지 그 옛날. 마지막 문제. 협의의 수익.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닌 불용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 이미 제재기한이 경고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옛날 판례. 2016년도까지. 16일에 2006년도까지. 200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가중요건 이거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옛날에는 법률상 위험, 지금은 현실적 위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충분하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다 괜찮아요. 다 인정됨.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다.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거 생각해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집이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아빠 집이었어요. 네. 근데 옆에 진짜 웃긴 게 83년도에 우리가 집을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되게 예쁘게 지었어요. 예쁘게 잘 지었거든요. 그 동네 전체에서 구 전체 제일 예뻤어요. 진짜 완전 이쁘게 지었거든. 근데 진짜 되게 재밌는 게 뭐냐, 이 옆집에 있잖아. 옆집에 똑같은 집이 있었어요. 새끼 따라했어요. 우리가 먼저 지었거든. 완전 똑같은 집을 지어놨어요. 와, 이거는 거의 뭐 내 사진 갖다가 성형수를 나랑 똑같이 생긴 거 똑같은 거야. 완전 재밌겠죠. 근데 있잖아, 여기가 몇 센치? 1cm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격거리. 이게 완공이 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밀어내야 돼. 밀어내기. 그래서 나도 많이 밀어봤어요, 벽을. 어렸을 때. 안 밀려. 그치? 완공된 다음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을 밀어낼 수 있는 거는 저기 손오공 뭐 이런 거, 그렇죠? 사후정, 저팔계 이런 것만 가능해요. 안 됩니다, 소송으로는. 그러나 여기 문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뭐예요?
하지만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는 있다. 그렇죠.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으로서의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지 행정청이 알아서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없음. 가능하다고.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행정청이 못하는 건 아니라고. 판결의 효력으로서 결과제거 의무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협의 소액이 없는 거라고. 현역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 입영 대상자 통제에 취소가 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되노라고 할지라도 현역 입영 통제에 취소를 구할 소액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이건 완전 있다. 완전. 그죠? 이게 뭐냐면 위병소의 안과 밖에 있어서의 1cm의 차이는 그 자유의 정도가 달라요. 당연히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마지막 제명의결 취소행위 계속죄의 임기가 만료돼요. 네, 만료돼. 이건 언제? 2006년도 이전 이후. 6년도 이전 이후. 6년도 이전까지는 지방의원들이 뭐였어요? 지방의원들이 막 이렇게 붙이고 다녀. 여기다가 나 의원, 이렇게 지방의원 진짜 아무도 관심 없잖아. 우리 보통 관심 없잖아. 그치? 그 사람이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 관심이 없잖아. 나 의원 막 이렇게 보죠. 요즘에 안 붙이고 다녀요. 왜 안 붙이고 다니는지 아세요? 돈 줘요. 돈 주면 됐지 이게 뭐 중요해. 붙이고 다녀요. 네. 월정수당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월정수당을.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제명에 대한 소송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주된 목적은 지위 회복, 원상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제명 의결 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무슨 말이 부수되는 이익으로서의 재산적 이익. 사회적 이익은 승진, 승급, 인격적 이익은 퇴학 처분, 재산적 이익은 전. 제명 의결의 취소를 구할 범상이 인정된다. 그 전까지 인정을 안 했고요. 월정수당을 받기 시작한 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부터 인정을 하게 됐던. 네, 아주 쉬운 문제들로 오늘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어둠했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